애플이 삼성한테 1조 2천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2012년 미국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이었어요. 제목은 명확했죠.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 둥근 모서리부터 아이콘 배치, 심지어 포장 상자까지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렇게 외쳤어요. 안드로이드는 훔친 제품이다. 핵전쟁을 해서라도 박살내겠다. 그리고 삼성이 첫 번째 타깃이 됐죠. 전 세계 언론은 삼성의 완패를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한국에서도 갤럭시는 아재폰 취급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은 갤럭시 꺼내는 게 창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베낀 회사라던 삼성이 어떻게 애플의 심장을 쥐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7년 2월 9일 스티브 잡스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화면에 세 개의 아이콘이 떴어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전화기, 인터넷 기기. 그런데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잡스가 말했죠. 이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아이폰이었어요.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화면만 덩그러니 남았죠. 손가락으로 쓸면 화면이 넘어가는 마법 같은 광경.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휴대폰의 역사가 그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순간 삼성은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당시 삼성은 애니콜로 국내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폰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개량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삼성은 급하게 대응책을 만들었죠. 2010년 6월 첫 갤럭시 S가 세상에 나왔어요. 4인치 화면에 안드로이드를 얹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이폰 짝퉁 아냐?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해외에는 더 잔인했습니다. 애플 팬보이들은 갤럭시 사용자를 가난뱅이로 낙인 찍었어요. 미국에선 아예 푸어맨즈 아이폰, 가난한 자의 아이폰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애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정에 삼성을 세운 거예요. 특허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둥근 모서리, 홈버튼 위치, 앱 아이콘 배열까지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게 우연일 리 없다고 몰아붙였죠. 2012년 8월 24일 배심 원단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삼성 유죄, 배상금 10억 5천만 달, 하나로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이냐면 삼성이 2011년 한 해 스마트폰으로 번 영업이익이 8조 원이었거든요. 그중 15%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손도 못 쓰고 1조가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국내 상황도 비참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20대들 사이에서 아이폰은 필수 아이템이었고 갤럭시는 올드한 물건이었어요. 아이폰 유저들끼리는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파란 말풍선으로 아이메시지를 나눴죠. 갤럭시 쓰는 사람은 그 무리에 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초록 말풍선이 뜨면 제 안드로이드네 하는 냉소적인 시선을 받았거든요. 삼성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쿨함은 없었어요. 혁신의 대명사는 애플이었고 삼성은 그냥 뒷공무니만 쫓는 이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삼성이 갤럭시 노치를 출시했어요. 삼성이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죠. 홍채 인식, 방수 기능, 역대급 디스플레이까지 때려 넣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나올 아이폰 7을 정조준한 킬러 제품이었어요. 초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전 예약이 40만 대를 넘어섰고 드디어 삼성이 애플 잘 무기를 만들었다는 찬사가 쏟아졌죠. 애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출시 2주 만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8월 24일 한국에서 첫 폭발 사고가 터졌습니다. 충전 중이던 노트 7에서 불이 난 거예요. 처음엔 불량품 하나 나왔나 보네 했죠. 근데 며칠 뒤 또 터졌어요. 호주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9월 2일 삼성은 전량 리콜을 선언했어요. 전 세계에 풀린 250만 대를 싹 다 회순해서 교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문제를 찾았으니 새 제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삼성은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교환해준 제품마저 폭발한 거예요. 10월 5일 미국 비행기 안에서 교환받은 노트 7이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생중계됐죠. 이틀 뒤 미국 연방항공청이 칼을 빼들었어요. 노트 7 기내에 반입 전면 금지.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일제히 동참했습니다. 노트 세치 소지자는 탑승 불가라는 방송이 공항마다 울려 퍼졌어요. 10월 11일 삼성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트7 생산과 판매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항복 선언을 한 거죠. 손실 규모를 따져볼까요? 노트 7 한 대당 출고가가 90만 원쯤 됐어요. 리콜 대상이 250만 대였으니 제품 가치만 2조 2,5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리콜 비용, 소송 비용, 브랜드 이미지 추락까지 합치면요. 삼성이 공식 발표한 손실액은 무려 6조 원이었어요.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시가총액 20조 원이 증발해버렸죠. 삼성 스마트폰 이제 끝이다 라는 사망 선고가 쏟아졌고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짝퉁 회사라는 굴욕에 이어 폭발하는 폰이라는 치명적 낙인까지 찍혔어요. 2016년 삼성은 그야말로 바닥 중의 바닥이었습니다. 과연 삼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애플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성은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이폰을 아무리 완벽하게 복사해도 결국 짝퉁일 뿐이다. 애플이 깔아놓은 판에서 싸우는 한 우린 영원히 이 인자다. 그래서 삼성은 게임의 룰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절대 가지 않을 길로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2019년 2월 삼성이 충격적인 물건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장 무대 위 스크린에 폰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폰이 반으로 접히는 겁니다. 갤럭시 폴드 세계 초 폴더블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이 접히는 폰, 스마트폰 역사상 파격적인 혁신이었죠. 아이폰은 2007년부터 12년 동안 네모난 판때기 모양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이 그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물론
물론 처음엔 문제투성이었어요. 리뷰어들에게 보낸 테스트 기기에서 화면이 찢어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힌지에 먼지가 들어가면 디스플레이가 박살나는 치명적 결함이었죠. 또다시 조롱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삼성 또 터졌네. 노트 7몽 제몽 재탕하는 거냐. 이딴 걸 누가 200만 원이나 주고 사? 삼성은 출시를 미루고 설계를 뜯어고쳤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았고 2020년엔 Z 플립이라는 신무기를 추가했어요. Z 플립은 위아래로 접는 컴팩트한 폰이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태블릿급 대화면을 지향했다면 Z 플립은 휴대성과 스타일을 무기로 삼았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예상 밖의 메가 히트를 쳤어요. Z 플립은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한 거예요. 작고 아름답고 유니크한 디자인, 접으면 손바닥에 쏙 들어왔고 스티커와 키링으로 꾸미는 펌꾸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SNS는 자신만의 Z 플립을 자랑하는 게시물로 도배됐어요. 펌꾸하려고 Z 플립 샀다는 말이 발처럼 퍼졌을 정도였죠. 한 인플루언서가 만든 갤럭시를 쓰는 친구들에게라는 노래는 순식간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삼성과 공식 콜라보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아이폰은 모두가 똑같은 얼굴이잖아요. 케이스만 다를 뿐 본체는 복붙입니다. 근데 Z 플립은 나만의 폰을 창조할 수 있었어요. 젊은 세대가 갈망하는 개성과 자기 표현을 정확히 저격한 겁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은 무려 80%입니다. 애플은요? 폴더블 폰이 아직도 없어요. 루머만 몇 년째 무성하죠. 애플이 만든 네모난 판때기 경쟁에서 삼성은 영원한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아예 새로운 게임판을 깔아버렸어요. 폴더블 리그에서는 삼성이 독보적 1위고 애플은 출전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역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남아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삼성이 갤럭시 SE4 시리즈를 발표했어요. 삼성은 이 폰을 AI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구글의 최신 MEI 제미나이가 탑재된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었죠. 여기서 삼성이 또 한 번 천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AI를 혼자 힘으로 개발하겠다고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대신 세계 정상급 AI 기업 구글에게 협력을 제안한 겁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 8억 대가 넘는 갤럭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최강 AI를 갖고 있었어요. 두 거인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결과물은 충격적이었어요. 실시간 통역 기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통화할 때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상대방 귀엔 영어로 들리고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면 내 귀엔 한국어로 들리는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SF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된 겁니다. AI 사진 편집 기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단체 사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AI가 자연스럽게 지워버립니다. 예전엔 전문가한테 수십만 원 주고 맡겨야 했던 작업을 누구나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삼성이 이걸 실제로 팔고 있을 때 애플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2024년 6월 애플이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애플도 AI 게임에 뛰어드는구나. 사람들은 환호했죠. 역시 애플답게 완벽한 걸 보여주겠지. 그런데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핵심 기능인 차세대 시리 출시가 2026년으로 연기된 겁니다. 일부 기능은 2027년에나 완성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삼성이 이미 대량 판매 중인 기능을 애플은 2년 뒤에나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애플 시리는 2011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어요. 당시엔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스마트폰한테 말을 걸면 대답을 해주다니. 하지만 시리는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었어요. 사람이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은 규칙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거든요. 알람 맞춰줘 하면 알람 앱을 실행하고 전화 걸어줘 하면 전화 앱을 여는 단순한 방식이죠. 정해진 명령어엔 반응하지만 살짝만 비틀어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최신 AI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는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의 문장을 학습해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든 맥락을 파악하고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10년 묵은 낡은 시스템과 최첨단 AI를 합치려니까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거머쥐었어요. 14년 만에 삼성을 제압한 겁니다. 애플 신자들은 열광했고 삼성 왕조 몰락이라는 제목이 언론을 장식했죠. 그런데 단 1년 만에 판이 다시 뒤집혔어요. 2024년 삼성이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건 한국 시장입니다. 20대 애들한테 아이폰은 일종의 성역이었거든요. 아이폰 없으면 단톡방에서 투명인간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요, 그 20대들이 갤럭시로 대거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1년 사이에 갤럭시 사용률이 43%에서 56%로 수직 상승했어요. 아재폰이라 천대받던 갤럭시가 이제는 트렌디한 폰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많이 팔수록 삼성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아이폰을 분해해보면 삼성 부품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거든요. 아이폰 10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공급업체예요. 무려 7,800만 대 물량을 납품합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아이폰 패널의 98%를 독식하고 있어요. 중국 BOE는 사실상 아웃됐죠. 아이폰 10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요. 삼성전자가 최대 70%를 공급합니다. 아이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D램을 삼성이 만들어서 애플한테 파는 구조예요. 결국 애플이 아이폰을 1억대 팔면 그중 엄청난 금액이 삼성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진짜 밥건은 폴더블이에요.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폴드를 런칭한다고 하잖아요. 이 폰의 핵심 중에 핵심인 폴더블 OLED 패널 누가 만들까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완전 독점 공급이에요. 다른 기업은
폴더블은 아예 생산 능력이 없거든요. 패널 한 장당 가격이 약 250달러, 우리 돈으로 35만 원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폴드를 1000만 대 판매하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만 3조 5천억 원이 입금되는 거예요. 완제품은 애플이 판매하지만 핵심 부품값은 삼성이 챙기는 기막힌 구조입니다. CES 2026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름제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게 바로 아이폰 폴드에 탑재될 패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미래 신제품을 먼저 공개해버린 셈이죠.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삼성이 폴더블 시장을 처음 개척했어요. 2019년에 갤럭시 폴드로 시작해서 Z 플립으로 대중화시켰습니다. 애플이요 7년이나 늦게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뒤늦게 뛰어들수록 삼성만 더 배불러집니다. 폴더블 OLED는 오직 삼성만 양산할 수 있으니까요. 삼성도 최근에 트라이폴드라는 두 번 접는 혁신 제품을 출시했어요. 론칭 5분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물론 평가는 엇갈려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아직은 실험 단계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삼성이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이 한 번 접는 폰 개발에 허덕일 때 삼성은 이미 두 번 접는 폰을 대량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26년 점유율을 삼성 19%, 애플 19%로 예측하고 있어요. 공동 1위 두 거인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초접전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점유율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든 삼성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애플이 이기면 삼성 부품 판매가 폭증하는 거고 삼성이 이기면 갤럭시 판매가 폭증하는 거거든요.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삼성이 손해볼 구조가 아닌 겁니다. 15년 전 삼성이 아이폰을 해체했을 때 안에 삼성 부품이 가득한 걸 보고 경악했다고 했잖아요. 부품은 삼성이 공급하고 돈은 애플이 싹쓸이하는 구조에 분노했던 거죠. 근데 15년 일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애플이 삼성 부품 없이는 아이폰 자체를 생산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특히 폴더블은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짝퉁 회사라고 조롱받던 삼성이 이제는 원조의 신장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15년 전 삼성은 애플한테 굴욕적으로 패배했어요. 법정 싸움에서 져서 1조 원을 배상했습니다. 2016년엔 폰 폭발 사태로 6조 원을 날렸고요. 삼성 스마트폰 끝장났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지금 삼성은 폴더블 시장을 창조해 AI폰 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어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을 팔면 팔수록, 아이폰 폴드를 팔면 팔수록 삼성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아이폰의 심장부인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를 상위 독점 제조하고 있으니까요. 짝퉁 만드는 회사라고 무시당하던 기업이 이제는 원조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하고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플이 AI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할까요? 아니면 노키아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